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밤중 수유는 단호하게 끊는 것이 맞다라는 게 이제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그렇죠. 의견이시니까 어머님들께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지금 써있네요. 아기 울음에 약해지지 않도록 엄마 마음 다잡기. 자, 여러분 이거 다 캡처해 두세요. 아빠 마음도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빠가 또 마음이 약해져서 애 우는데 줘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네. 지금까지 수유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 하원이는 이유식을 잘 먹어서 이제 다행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수유보다도 이유식을 잘 먹지 못하고 적응을 잘 못해서 그런 문제가 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이유식을 시작하면 정말 엄마도 신경 쓸 게 많고 아이도 뭔가 이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 이유식 제대로 먹이는 법 저희가 또 화면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가 잘 먹고 무럭무럭 자란다면 그만큼 기쁜 일도 없겠죠? 그런데 아유, 저도 잘 이쁘죠. 먹이는 데에도 법칙이 있답니다. 바로 아이의 발달에 맞춰 먹이는 것. 이제 막 치아와 장 기능이 발달하기 시작한 아이들에게는 피해야 할 재료도 많다는데요. 어떻게 먹여야 제대로 먹이는 걸까요? 먼저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유동식으로 시작하는 이유식 초기인데요. 감자나 고구마, 소고기 안심, 닭가슴살 등으로 미음을 만들어 먹이면 됩니다. 하지만 버섯류와 매운맛이 나는 양파, 시금치, 흰살 생선은 피해주세요. 6개월부터 9개월 사이 아이들은 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작은 음식 조각을 집어들고 빨고 씹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다양한 질감을 맛보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익혀도 쓴맛이 나는 가지나 질긴 콩나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새우나 깨는 먹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깨도 그렇군요. 싹싹. 9개월이 지나면 아이들은 무른밥과 더 다양한 재료를 먹을 수 있게 되는데요. 지방이 많은 등푸른 생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게와 조개류, 그리고 밀가루는 먹이지 마세요. 네. 하지만 어떤 이유식에도 꼭 들어가야 하는 게 있죠. 바로 부모님의 사랑. 사랑은 언제나 듬뿍 넣어주세요. 아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요, 한 스푼이 뭡니까? 그냥 이제 한 대접을 저희가 넣죠. 온통 다 엄마의 사랑으로 꽉 차있는 이유식 부모님들 만들고 계실 텐데요. 자, 아까 내드린 저희 퀴즈의 정답이 화면 안에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다들 확인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돌전의 이유식. 이거는 안 돼. 1번 닭가슴살, 2번 가지, 3번 등푸른 생선, 4번 감자. 정답은요? 3번 등푸른 생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거의 다 맞히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혹시 오답이 있을까봐. 자, 과연 어떻게 투표를 해주셨는지 투표 결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와, 195분이 등푸른 생선 맞춰주셨고요. 닭가슴살이나 감자는 잘 피해 가셨어요. 하긴 그건 뭐 초기 때 먹일 수 있는 감자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의외로 가지를 선택한 분이 많으셨어요. 아마 이거는 아까 두뇌 발달에 좋다고 그래서 이게 사실 노화에 더 좋은 건데 어머님 아버님 건강에 좋은 거를 선택하신 건 아닐까. 근데 정말로 왜 등푸른 생선이 안 좋은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네. 등푸른 생선은 불포화 지방산하고 DHA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건데요. 이게 지방이 많으면 이제 좀 변해서 예를 들어서 히스타민 같은 걸로 변합니다. 그래서 네.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12개월 이후에 먹이는 게 좋아요. 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아까 뭐 밀가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새우, 게 뭐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해 주시길 네. 바라겠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유식 준비할 때 보면은요. 책 막 10권씩 펴놓고 저희 준비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이들이 안 먹을까? 그게 참 고민인데 네. 어떤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일단은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경우가 문제가 돼요. 네, 되게 이제 4 내지 5개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네. 알러지 있는 데는 좀 늦게 시작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게 문제가 되고요. 또 이 계절적인 요인도 또 문제가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름이나 이런 때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안 먹는데 그게 네. 아이가 식욕 때문에 안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유식 때문에 안 먹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맛 때문이죠. 맛이 아이한테 이제 맛이 아직 좋냐 안 익숙하지 좋냐. 않고 그렇죠. 또 새로운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네. 사실은
토하하고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네네. 그것을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해서 오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단 이유식을 많이 해도 문제가 됩니다. 아, 왜요? 단의식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달콤하지 않으면 안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유식 초기에는 이제 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아이마다 사실은 이제 먹지 않는 이유, 또 먹는 이유 다 다를 것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도 좀 다양하게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유식을 먹지 않는 이유는 대개는 이제 냄새 때문에 안 먹는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질감 때문에 안 먹는 경우가 네네. 많습니다. 그래서 블루크리를 하더라도 잘 삶아주면 잘 먹거든요. 근데 잘 삶지 않으면 또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고기도 예. 너무 충분히 다지지 않아놓고 이 정도면 예. 되겠지 하고 넣었는데 애가 막 구역질하고 막 이럴 때 예, 있어요. 그래서 질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이유식을 자꾸 바뀔 때 기간을 너무 짧게 해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낯선 음식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네네.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봐야 된다는 거죠. 1주 내지 2주 정도는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가능하면 싱싱한 것, 그리고 아이들이 뭐 먹기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먹이는 게 필요하죠. 네네. 아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하온이 같은 경우에 27일 날 이게 언제 27일일까요? 이게 무슨 월이 어디 써 있어요? 이거 아마 9월일 거예요. 9월이에요? 9월 아니. 10월? 아 10월 일은 없지. 네, 이거 9월이에요. 그쵸? 네. 이 보면 양파 넣은 이유식을 먹였더니 하온이의 거부 반응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파는 사실 아이들이 별로 이게 단맛이 난다고 어른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이렇게 준 볶으면 건데. 그래도 좀 단맛이 매웠나 난다고 봐요. 예. 생각하는데 그게 맞아요. 아닌 그거,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뭔가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그렇죠. 텐데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네.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시도해 보시고 자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그래서 같아요. 그걸 좀 거부를 하면 예. 조리를 다시 해봐서 한 2, 3주에 몇 다시 번? 한번 시도를 해보면 또 잘 먹습니다. 네. 우리 광인 씨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네. 이유식은 사실 지금 뭐 너무 잘 먹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복 받은 것 또 같아요, 어떤 진짜. 재료를 줘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이 살짝 예. 있어서. 네네. 예. 근데 그리고 대부분 엄마들은요, 그 양을 얼만큼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예, 같은데 그거에 대한 맞습니다. 오해를 좀 풀어주세요. 예, 그래서 일단은 양이나 이렇게 그 육아책에 있는 스케줄 때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한테 불필요하게 억지로 먹인다든지 네.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가 자기 키에 비해서 체중이 잘 늘고 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걱정할 필요 없다는 없다.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잘 먹이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자신감을 가지면 좀 더 융통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먹으면 또 먹어서 걱정, 또 안 먹으면 안 먹어서 걱정, 그냥 엄마들의 이제 불안감이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 우리 아이들 잘 먹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질문하기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생생한 질문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바로바로 답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생 Q&A 함께 하죠.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올려주신 질문들인데요. 자, 몇 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모유를 못 끊겠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신 스카맘님의 사연입니다. 우리 광현 씨께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25개월인데 아직도 못 끊었어요. 아이고. 밖에 나가서도 달라고 그러고 안 주면 울고 떼쓰고 결국 젖을 줘야 달래진답니다. 네네.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25개월이면 사실 남들 앞에서 엄마가 이 젖을 주는 것도 진짜 좀 그렇죠. 창피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25개월이면 아기도 어쨌든 다 알기 때문에 너 아직도 젖을 먹어 뭐 이런 말을 이런 많이 얘기 듣기 들을 때문에 텐데. 외부에 나가면 사람들 없는 데서 이렇게 엄마를 끄집고 가서 달라고 이렇게 떼부리고 이런 아가들도 아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25개월 정도 되면 그렇게 아기가 눈치도 있고 말귀도 다 알아먹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너무 이렇게 정이 많으시잖아요. 아기를 다 들어주시고 뜻을. 그렇죠. 그러니까 젖대기가 힘드신 거죠. 네네. 어머님들. 마음이 약하신 어머니. 그래서 이제 단호하게 아기한테 설명하고 왜 너가 젖을 떼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을 하면 네. 그 당있어 정당하다는 느낌을 아기도 따라오거든요. 그럼 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그 네. 해답을 좀 주세요. 어쨌든 24개월이 넘어갔으니까 자립심이 생겨나고 아이들도 이제 어린이집에 다닐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도 젖을 다른 친구들은 안 먹는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설명을 하는 거죠. 친구들 봐봐. 밥 먹잖아. 젖 안 먹잖아. 이빨 나고 이렇게 밥 잘 먹는 친구들은
엄마 잘 안 먹는 거야. 이빨 없는 애기들이 먹는 거야. 라고 네네. 설명을 해주게 되면 이해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아들일 때까지 유예 기간을 조금 주시고요. 한 일주일 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한 날부터 단호하게 젖을 네. 끊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정도 되면 엄마 젖에뭐 영양분도 별로 없지 않나요? 그때도 있나요? 항체 때문에 사실은 모유 수유가 의미가 있거든요. 소량이지만 네. 영양제식으로 면역 항체 때문에 먹이면 그게 네. 영양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덜 어머니 아프죠. 이건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단호하게 끊으세요. 자, 두 번째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물고만 있어서 걱정이라고 하시는, 이런 아이들 진짜 많은데, 18개월입니다. 밥을 주면 씹지를 않고 계속 물고 있어요. 그러다 구역질을 하거나 토하기도 하고요. 씹으라고 혼내기도 하고, 좋아하는 거 준다고 달래기도 하는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밥 먹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다양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선은 이제 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고형식을 먹는 단계에 준비가 안 돼 있는 단계죠. 그러니까 네. 이식을 하면서 차차 부드러운 것부터 시작해서 차차 이어야 되는데 그 단계가 중간에 이제 틀려지는 경우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억지로 먹이거나 달래는 식으로 먹이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네. 결국은 그거에 의존이 돼서 더 안 먹게 되는 현상을 보이니까요.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안 먹으면 더 부드럽게 한다든지 더 맛있게 한다든지 네. 다른 거랑 섞는다든지 잘 먹는 거랑 네. 섞는 방식으로 일단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부모님이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아이들은 이제 부모들한테 좋음하는 걸 이제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그 먹는 것들을 할 수가 있죠. 네, 사실 먹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어딨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아이한테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상처가 되는 일들은 우리가 진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네.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하온이 같은 경우는 네. 이유식 시작하기 한 달 전쯤부터는 그 저희 부부가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앉혀서 무릎에 앉혀서 보여줬군요. 엄마 밥 먹는 거, 저 밥 먹는 걸 항상 보여줬어요. 아유. 맛있어, 네. 냠냠냠 하면서. 근데 거기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관심을 보이니까 이유식을 시작해도 되겠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이유식을 시작했더니 그냥 덥석 먹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좀 좋은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그냥 보기에는 아직도 너무 막 철없는, 막 이렇게 그 진짜 풋풋한 청년 같은 느낌인데, 그냥 속이 꽉 찬 아빠 같아요. 오늘 네. 보니까. 파이팅! 네,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아이 영양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뭐 모유 수유에 관한 이야기, 이유식에 관한 이야기, 진짜 시간이 넘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노영희 선생님, 네네. 마지막으로 정말 이것만은 절대로 내가 오늘 꼭 얘기를 해주고 가야 된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단호한 육아가 참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에요. 다 들어주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짠해서 울기만 하면 안 아이고, 되고 아이고, 네. 우리 우쭈쭈 뭐. 근데 이제 울 때 애기하고 아이도 콘택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기 언어가 어른의 언어하고 다르잖아요. 아기의 울음은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아기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콘택을 하고 울 때마다 뭘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까? 아빠가 어떻게 공감해주고. 도와줄까?라고 네. 아이도 콘택을 하고 이 소통하는 방법 처음에 그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아기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네. 이렇게 아기가 뭘 원하는가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기가 스스로 모든 일을 잘하는 그런 자율성을 갖춘 아기로 네. 키우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다 들어두지 말고 네, 네. 대화해라. 단호하게, 하지만 단호한 단호하게 해줄 모습으로. 건 해주고 아닌 거는 노. 그래서 예스 노를 단호하게 일관성 있게 하면은요 아이들이 좋은 습관이 잘 길들여질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단호하셨었나 봐요. 저는 그래서 빨간 약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젖댈 때. 못 먹게 하느라고 빨간 걸 그렇게 발라놓으셨대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쪽쪽 빨아대면서 울면서도 그거를 끝까지 먹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좀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 우리 김영우 선생님도 네, 한번 해주세요. 사실 아이들 먹이는 거는 엄마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결국은 누가 제일 조력자냐면 아기가 진짜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원하면 그때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육아책에 따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가 원할 때 주고 아이가 또 많이 먹었으면 아이가 안 먹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좀 믿고 아이의 주도에 따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아이들에 관련된, 영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데요. 박광현 씨도 네. 이제 고민 좀 해결되신 거죠? 어떠세요? 네, 일단은 그 좀 단호함이라든지 아이와의 그 울 때도 아이 컨택을 해라 네. 라는 그런 말씀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꼭 아이가
양을 많이 먹어야 네. 되는 것만은 그렇죠. 아니다. 맞아요. 질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도 도움이 됐고 앞으로 이제 돌까지 또 네. 먹이는 데 있어서 아주 든든한 미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등푸른 생선만 빼고. 아니,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제일 많이 듣는 어른들한테 듣는 말이 백고래잖아요. 네네. 사람마다 백고래가 다 다른데 맞아요. 그거에 맞춰서 키우면 되는 거지. 우리가 너무 누구는 이만큼 먹고 누구는 이만큼 컸으니까 요런 잣대, 요런 기준부터 우리가 좀 무너뜨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또 더 멋진 아빠의 모습으로 이제 네. 드라마에서도 우리 더 자주 보게 되는 거죠? 네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우리 네. 하은이 아빠 많이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영훈 선생님 또 우리 두 분 선생님도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명절 때문에 하루 쉬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부모님들의 이 라이브 토크 부모에 대한 사랑은 뜨거우신 것 같아요. 오늘 댓글창도 굉장히 많이 뜨거웠거든요. 다음 주에는요, 면역력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다음 주 공감 부모는 늦둥이 엄마이자 초절정 동안 미모를 가지신 분입니다. 저 좀 긴장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